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이번 강의 시간부터는 이제 8급 간호직 시험에 출제되었던 간호관리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각각의 단원별로 한 2010년에서 2016년도 서울과 지방에서 출제되었던 최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고요. 아마도 저희 학원에서 저랑 같이 강의하셨던 분들은 학원 기본서에 2009년도까지 단원별 챕터에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9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목차를 보시면 12챕터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챕터에 나눠서 세분화된 기출문제와 또 기출문제만 풀려고 여러분이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플러스 그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나왔지 않았지만 개념 정리상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도 여러분들한테 그 2009년 이전 버전의 문제들을 찾아서 다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기출문제에서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자주 빈도가 높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또 어느 부분이 중요한 개념인지를 확인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서울과 지방으로 문제가 구분되었었고요. 그 전에는 서울, 경기도, 그 다음에 지방도 뭐 부산, 대전, 대구, 충남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 보시는데 서울과 경기도가 조금 까다로웠고요. 지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출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개념들로 기출문제들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말을 했지만 20문제 중에서 17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많이 맞추세요. 근데 약간 까다롭게 나오는 게 한 두세 문제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 굉장히 쉽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이렇게 시험이 쉬웠나? 굉장히 쉽구나. 이 정도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방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장 어려운 게 생물이죠. 상대적으로 점수를 고득점을 취할 수 있는 게 간호관리예요. 그래서 간호관리에서 점수를 조금 저장을 해주시는 게 고득점을 맞아서 저장을 해주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점수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지방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방 보시는 거는 5과목이기 때문에 좀 양이 많죠. 5과목 공부해야 되는 거. 그렇지만 간호관리는 상대적으로 훨씬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간호관리를 고득점으로 설치한다. 이왕이면 100점이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쯤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 이상 기본적인 개념 정리는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셋업들은 다 다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혹시 그렇게 셋업이 안 되신 분들은 문제풀이를 하셔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정도 정리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오답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한 번 읽고 끝. 이 정도면 되겠다. 근데 막상 시험 문제는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하지 않으면 바로 오답으로 갈 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 2번 이상은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하시고 기출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기본 개념 다지기를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수업은 3시간씩 4회, 그래서 총 12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책에,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에 다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은 유인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겁니다. 또 인강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자료실에 유인물들 올려져 있으니까 수업 시작 전에 유인물 다운받으셔서 같이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사전 기초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합격이라는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실전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마음을 다 잡으셔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제 수업 따라올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전체적인 목차를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토탈 12개의 목차로 나와져 있는데요. 항상 수업 그 각각의 목차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풀이 하면서 자세하게 들어갈 거고요. 우리 간호관리 기본서에 나왔던 전체적인 흐름 있죠.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2페이지 보세요. 이제 간호관리학의 이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우리 간호관리의 이해에서 생각나는 전체 개념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간호관리니까 관리가 무엇이냐 이거부터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그럼 간호관리는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관리의 특성, 뭐 관리의 학문적인 특성,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뭐예요? 간호관리를 왜 하는 거죠? 관리든 간호관리를 왜 하는 거죠? 조직의 생산성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와요? 생산성과 관련돼서 생각나는 단어들, 그렇죠? 효과성과 그다음에 효율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도 나오게 되죠. 또 뭐가 나와요? 행정과 관리의 공통점, 차이점이 나오면서 여기서도 생산성을 올리고자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산성의 개념을 따질 때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개념이 동일한 개념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호관리의 특성, 관리의 특성이죠. 특성, 그 다음에 왜 간호관리가 중요하냐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여러분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자, 간호관리자가 나오게 되죠. 간호관리자의 특성이 나오게 돼요. 우리 생각나는 간호관리자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뭐죠?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일선관리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 구별하는 문제들이 또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뭐였을까요? 그렇죠? 관리, 기술,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이거 누가 말했어요? 카츠. 물론 카츠가 나올 일은 별로 없어요. 카츠가 말한 세 가지 관리 기술이 무엇이냐? 뭐였죠? 개념적 기술, 인간적 기술, 실무적 기술. 거기에 특성들, 세 가지 중을 세 가지 개념적 기술을 써놓고 개념적 기술의 특성을 찾는 거,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거, 그렇죠, 민츠버그의 관리자 역할이죠. 민츠버그의 관리자 역할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눠지면서 각각의 역할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땡땡이들도 개념 특성, 그러니까 관리자의 역할 특성 땡땡이가 또 문제가 나왔고, 요즘에 최근 버전으로는 어떤 상황적인 예를 주면서 포함되지 않는 것,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게 요거죠. 생산성. 그 다음에 관리자의 특성, 관리 기술, 그 다음에 민츠버그가 또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것입니다. 얘가 이 중에서 아마 제일 조금 어렵게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간호관리의 이해. 자, 그러면 1번. 간호관리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간호관리의 목표는, 자, 여러분, 간호관리의 목표는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까요? 간호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O예요, X예요? O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문제로 출제된 적도 있어요.
간호관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래서 1, 2, 3, 4, 5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간호관리는 추구하는 목적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맞는 거죠. 그쵸? 그 다음 간호관리는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이다. 맞죠? 간호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게 간호관리 목표라고 그랬죠? 간호사들이 알고 또 행해야 될 지식과 기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호관리를 투입과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길리스. 이렇게도 문제가 또 변형이 되겠죠. 나중에 그거는 관리 이론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4번으로 쉽게 찾으셨을 거고요. 자, 유인물 잠깐만 한번 보실래요? 학자들이 말한 관리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자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조직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맞고요. 권한을 갖고 공식적으로 정해진 역할을 주는 과정이다. 목적을 달성하기에 여기서 목표를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획의 계층화를 공부하시다가 보면 목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그거 외우세요.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목적을 달성해서 개인, 그룹이 자원을 활용하여 함께 일하는 과정이다.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 들어가요. 그거 빼고 보죠. 자원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거다. 관리의 기능, 과정을 써놓죠. 관리 과정.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재정적 및 정보적 자원을 이용하여 기획,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다. 조직업 구성원의 조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다. 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이렇게도 문제는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의 개념이 무엇인지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관리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몇 번일까요? 3번이죠. 그쵸?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거 뭐예요? 인사가 아니고. 리더십 동기를 부여하면 바로 지휘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1번. 조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넘어가고 구성원들에게 업무, 권한, 자원 등을 배당하는 과정이다. 조직이죠. 다음, 목표 달성을 위해 활동이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교정하는 과정이다. 교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거의 통제죠. 그쵸?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기획이죠. 자, 이 문제를 변형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업무, 권한, 자원 등을 배당하는 과정은 간호관리 과정에 어디에 속하느냐, 이렇게도 문제가 변형이 되죠. 그래서 조직, 그러니까 통제도 그 옆에 긴 내용 설명이 있죠. 그거를 주고 답을 통제로도 요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답을 조직이냐, 통제냐, 기획이냐 라고 하면서 문제를 길게 나오는 것들이 지방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의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답은 3번이고요. 자, 유인물의 간호관리 기능들을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하나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가 기획, 그럼 뭐예요? 육가원칙에 따른 내용들을 사전에 설정하는 게 기획이라고 설명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시행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 기획이고요. 신념과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방안을 결정하는 거고, 거기에 관리 기능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계층화. 기획의 기능에는 기획의 계층화,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 등이 다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그럼 여러분, 유인물에 있는 내용 중에 빠진 거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기획의 기능 중에. 물론 이것도 다 제가 써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빠질 게 보여서요. 뭐가 있죠? MBO가 빠져있죠. 그죠?
그 다음에 조직입니다. 기획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거고, 공식적 구조를 만드는 거고, 자원을 조정 분배해서 정책 점차, 직무를 서술하고 직무에 합당한 자격을 정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자원 이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조직화, 조직 구조, 조직 문화, 조직 변화들이 기능에 들어가는 것이죠. 인사는 조직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 관리, 확보 관리, 개발 관리, 보상 관리,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어떤 책에서는 5개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저희 책에서는 몇 개로 되어 있던가요? 저희 기본서에는 몇 개로 되어 있었죠? 직무 관리, 확보 관리, 개발 관리, 유지 관리. 그쵸? 그래서 보상 관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죠? 유지 관리에도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뭐 4개냐 5개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과정, 지휘죠. 그래서 항상 리더십, 동기부여라는 단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리더십, 집단관리, 커뮤니케이션, 자기주장 행동, 갈등관리, 스트레스 관리, 의사소통들이 전부 지휘에 들어가고요. 통제는 첫 번째 땡은 닭가장에 있었던 거고, 두 번째도 있었죠. 교정적인 행동. 그래서 마지막 땡, 직무수행평가, 질보장, 그 다음에 법정 윤리적인 통제, 전문직과 단체 조직 통제, 뭐 이러한 것들이 통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행정과 관리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것이죠.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3번이죠. 행정은 관리보다 정치 권력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게 맞죠. 우리가 행정하고 관리에서 행정은 공부했을 때 어떻게 있었죠? 그렇죠. 공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리는 사행정의 개념으로 보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만 같이 가지고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답은 3번입니다. 근데 1번을 어떻게 바꿔? 법령의 제약을 덜 받는 거는 관리죠. 행정이 법령 제약을 훨씬 많이 받고요. 능률성을 강하게 추구하는 거는 관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쟁성이 강하는 거는 관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 그렇죠. 관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인물에 보시면 관리와 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렸을 겁니다. 공통점은 그렇게 해도 문제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관료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우리 관리의 특성이 1번이 뭐였죠?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였죠. 그래서 물론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문제를 바꾸면 행정과 관리의 차이점으로 해당하는 것. 그럼 앞에 큰 것들이 있죠. 권력성, 독점성과 능률성, 법의 제약 정도, 목표, 능률성 이렇게 나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지금처럼 비교하는 문제가 더 나오게 되죠. 자, 권력성을 강조하는 거는 행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강제성이 있게 되고요. 경쟁성, 능률성을 추구하는 거는 관리고, 독점성은 행정이었죠. 그래서 독과점이 일어나서 경쟁성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법의 제약을 많이 받는 거는 행정, 목표가 단일한 거는 관리. 왜 불분명하고 복잡한 목표를 행정은 추구할까요? 그렇죠. 국민 대다수에게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특징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분명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평등성을 강조하는 거는 행정이죠.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리는 평등성을 덜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간호관리의 특성 중 옳지 않는 것, 맞지 않는 것. 몇 번일까요? 3번이죠. 간호관리에서는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사람이 중요한 인적 요소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호관리는 간호조직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가 사피 그러면 얘는 어디에 들어가죠? 행정의 사피 그러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플레이스, 장소가 되는 것이죠. 첫 닭갈치 항의 1번은 사피의 피, 플레이스, 장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간호관리 목표는 아까 그랬죠.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나오죠.
맞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피에서 뭐예요? 목적. 그렇죠? purpose. 그래서 목적. 그래서 관리의 특성이 뭐였어요? 목적 지향적이다 라고 설명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인적 요소를 훨씬 중요하죠. 그러면 사피에 뭐였을까요? person, 사람을 중요시하죠. 그 다음에 양질의 간호를 위한 자원의 기술적 활용이 요구된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련의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그래서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네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5가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계속 이거는 최근 문제는 아닌데 옛날에 나왔던 문제긴 해요. 간호관리의 특성. 자, 그 다음에 5번. 간호관리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5번이죠. 그쵸? 인간의 행위를 여러 학문으로부터 통합한 통합과학적인 과정의 학문이다. 그래서 간호관리는 관리학, 경영학, 행정학, 심리학, 교육학 이런 데서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문에서 종합과학적인 방법에서 접근한 것이죠. 그래서 가번 맞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들의 만족성과 통합을 통한 조직의 계속적인 발전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는 인간 중심적인 성향.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인간 중심적이죠. 그럼 가번에서는 통합과학적이죠. 그래서 통합론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 성향이고 3번은 조직의 성과를 높이려는 뭐죠? 과정지향적이 아닌 성과지향적 output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지향적 동그라미. 외국에서 유입된 이론을 기초로 한 간호학이 우리나라의 간호 현상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아야 하는 상황 적합성을 강조한 학문이다. 핵심 단어는 상황 적합성이죠.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간호관리의 학문적인 성격 5가지로 외웠던 기억은 나요. 그러면 닭까지 가본처럼 통합과학적이다. 나 인간중심적 성향이다. 다 성과지향적인 경향이다. 라 상황 적합적인 학문이다. 또 하나 뭐였어요? 생각나는 5번째. 네, 좋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험, 관찰의 근거를 둔 실증적인 연구에 따른 그쵸? 그거에 기초한 간호 행위를 강조했었던 거죠.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 요거까지 해서 간호관리의 학문적 성격 5가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6번. 조직관리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효과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게 15년도 지방문제거든요. 몇 번? 3번이죠. 가치 추구의 개념을 포함해서 조직 목적의 달성 정도죠. 조직 목적을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않았느냐 보는 것이고요. 1번. 경직성 개념을 내포해서 투입과 산출에 대한 내용을 관계를 측정하는 것. 효과성, 효율성. 효율성. 그 다음에 자원 활용을 고려하여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성과의 공평성을 측정하는 것. 효율성이죠. 여기도 핵심 단어는 자원 활용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생산적으로 사용했느냐, 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효율성과 생산성의 개념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서 저에게 선생님, 생산성과 효율성이 같이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안 나와요. 아시죠?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마시고 효율성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생산성은 효율성의 개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효율성과 효과성의 개념 둘 다 포함되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유인물 볼까요? 유인물에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구분해 놨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효과성은 성과와 관련된, 아웃풋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일 자체가 올바른 것이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효율성은 그 수단과 관련된 일을 제대로 바르게 수행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올바르게 했느냐,
차이점 보시고 되고요. 목적이 달성되는 정도는 효과, 투입에 대한 산출 이렇게 들어가면 효율, 그 다음에 조직과 그것을 둘러싸는 환경과의 관계의 질, 그렇기 때문에 효과예요. 그런데 두 번 효율성 봐보세요. 업적 질에 대한 측정치, 그러면 이것도 효과겠죠. 질이니까.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써 있어요? 기술 수행이라는 말이 들었기 때문에 얘는 효율성으로 봐야 되고요. 목적이면 효과, 장기적이면 효과, 결과를 측정하는 거 효과, 결과의 극대화 효과죠. 그 다음에 효율은 투입과 산출의 관계, 최소한 자원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 단기적이냐, 수단을 측정하느냐, 비용의 최소화하는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7번 성과 측면에서 효과성은 충족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그럼 뭐예요? 효과성은 목표가 달성됐느냐 달성되지 않았느냐, 효율성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원을 잘 활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개념을 알면 풀 수 있죠. 이게 16년도 지방 문제예요. 그럼 몇 번이죠? 3번이죠. 자원을 산출보다 더 많이 투입해서, 그러니까 효과성이 충족됐어요. 그럼 효과성을 만족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그럼 조직 목표를 달성한 경우 가나다가 아니네요. 죄송해요. 1, 2, 3이 다 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원을 낭비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산출보다 더 많이 투입해서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이죠. 자,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해 제자원을 사용하는 정도를 측정한 경제 원리다. 맞는 거죠? 여기도 나오죠. 목적 달성하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한 거 보니까 효율성. 최소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내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렇죠. 맞는 거죠. 수단을 목적과 분리한 상태에서, 자, 산출의 극대화를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산출의 극대화는 효과성이죠. 근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단을 목적과 분리했어요. 목적과 별개로 또 수단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효율성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 산출이 당초 목적을 얼마나 충족시킨지 의미하는 동태적, 사회적, 목적적인 개념이다. 그러면 얘는 효과성이에요. 그러면 효율성으로 문제는 효율성이잖아요. 그러면 라번을 효율성으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동태적, 사회적, 목적적이다 개념이 효과성이라면 효율성은 동태적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정태적이죠. 그 다음에 하나만 쓰세요. 아까 답원의 수단적인 개념이다 이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태적이고 경제적인 개념, 그 다음에 수단적인 개념이에요. 효율성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정태적, 경제적, 수단적 개념. 상대적으로 효과성은 동태적, 사회적, 목적적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A병원의 B 간호부장은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앞두고 질 향상을 위해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어요. 동시에 간호인력을 재배치했어요. 간호관리자 역할 중 어떤 역할을 수행한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 민츠버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자, 민츠버그가 말한 관리자의 역할, 유인물 한번 보세요. 세 가지 역할이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대인관계적 역할. 그래서 세 가지 뭐였을까요? 대표자, 그렇죠. 대지섭이죠. 대표자, 그 다음에 지도자, 섭외자. 이거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나누는 거는 정보적인 역할이죠. 그래서 정보적인 역할에는 세 가지가, 대인관계 역할도 세 가지가 들어가고, 정보적인 역할, 뭐였었죠? 모니터 역할, 자료 수집자 역할,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정보 전달자의 역할, 또, 대변인의 역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의사결정자의 역할. 의사결정자의 역할은 몇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뭐였어요?
그렇죠. 기업가의 역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자의 역할, 그 다음에 중재자의 역할, 중재자가 아니라 자원 배분자의 역할, 또 뭐 하나 역할? 협상자의 역할. 이게 가장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난이도 하 문제는 얘 세 개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처음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개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각각의 서부 항목들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느냐 나왔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얘들은 여기 옆에 땡땡이들을 물어본다 그랬었죠. 그래서 요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대표자의 역할,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상징적이고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죠. 의식 행사를 주관하고 공적 내방객을 접견하고 서류에 사인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의 역할은 부하 구성원들에게 동기 유발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을 채용하고 훈련을 담당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채용,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지침 지시, 승진 보상, 제재 등을 가하는 역할. 섭외자는 네트워크를 유지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부 관계자와 네트워크 정보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모니터는 다른 말로 하면 자료 수집자 역할이죠. 그다음 정보 탐색 획득하고요. 정보를 받은 모든 메일을 관리하고 관련자들을 관리하는 거. 전달자는 정보를, 이 사람들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정보를 잘 받죠. 그러면 그거를 아래 구성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회의 주간 통신을 통한 정보 전달, 부하 직원과 구두로 의사소통을 유지한다. 라고 되는 대부분이 수간호사 미팅 얘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대변인의 역할은 대표자로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조직을 외부에 알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조직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요. 조직 외부에 조직의 공식 입장을 전달 발표하고 이사에 참석해서 정보를 외부로 전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업가의 역할은 말 그대로 기업가는 보통 우리가 CEO죠. 뭔가 사업을 기획하고 그거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포착하고 변화를 위해 프로젝트 이 말이 항상 나와요. 설계하고 수행하는 사람. 고충 처리자, 다른 말로 하면 이기 수습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문제 해결자라고도 같은 말이에요. 자,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재나 사고 등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 수립 및 실행하는 사람. 자원 분배자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이 빠지지 않게 골고루 배포되었는지를 보는 거죠. 얘들이 스케줄링, 예산 책정, 부하들에 대한 일에 관한 프로그램이고, 협상을 말 그대로 협상하는 거죠. 그래서 협상자는 항상 특히 노사협정이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9번 문제는요. 자, 보시면 A병원의 B 간호부장은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두고 질평가를 위해 성과급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간호인력을 재배치했어요. 이는 간호관리자 역할 중 어떤 역할? 이게 신림도 서울시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그렇죠. 의사결정자의 역할이죠. 그럼 우리가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4개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이 4가지 역할을 찾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그쵸? 질평가를 위해,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평가 때문에 질 향상을 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문제 해결자의 역할이죠. 그 내용은. 그 다음에 성과급제를 도입했어요. 성과에 따른 급여를 제도하는 정책을 도입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역할? 기업가의 역할. 간호 인력이 빠지지 않도록 재배치했어요. 자원 분배자의 역할. 그래서 지금처럼 문제 해결자, 그 다음에 기업가의 역할, 자원 배분자의 역할을 포함하는 건 뭐라고요? 의사 결정자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쉽게 나오고, 또 이걸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닭가지 항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죠. 기업가, 문제 해결자, 자원 배분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가지고 이
8번, 그러니까 8번이 아니라 9번이에요. 9번 문제에 그 민츠버그가 말한 관리자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죠? 보시면 이 세 가지를 합치니까 의사결정자의 역할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보시면 되겠고, 10번. 자, 10번도요 15년도 서울시 문제예요. 자, A 간호사는 장기이식 병동의 간호단위 관리자로 며칠 전에 실시한 간이식의 최신 직영 보수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최신 정보를 병동 간호사들에게 알려줬어요. 또한 간이식실의 리모델링을 위해 타병원 사례에 벤치마킹하고 이를 도입하고자 기획하고 있어요. 역할에서 제외되는 것. 자, 장기이식 병동의 간호단위 관리자, 그럼 무슨 역할? 대표자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최신 직영 보수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병동 간호사들한테 알려줬대요. 그럼 무슨 역할? 전달자의 역할. 또 간이식실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타 병원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기획하고 있다. 기업가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섭외자가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11번에 보세요. 민츠버그가 제시한 관리자의 의사결정자 역할에 속하는 것. 의사결정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의사결정자 사실은 이 셋 중에 제일 빈도가 높아요. 그러면 요 네 가지 옆에 땡땡이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직 구성원을 동기유발하고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거는 지도자의 역할. 그럼 지도자는 무슨 역할? 대인관계적 역할이죠. 그 다음 조직과 환경에서 기회를 찾고 변화를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 기업가의 역할. 그러면 이게 의사결정자 역할이죠. 답은 2번이에요. 법적이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상징적이고 일상적인 의무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것. 대인관계 역할에서 대표자의 역할. 외부 사람들에게 조직의 계획, 정책, 활동, 결과 등에 대해서 그 결정을 알리는 역할. 정보적인 역할에서 대변인의 역할이죠. 이것도 14년도 지방 문제예요. 12번 관리자의 역할 중 상관 부하 직원들과 함께 일할 뿐 아니라 타 부서나 외부인과 교류를 관리하는 역할. 섭외자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이게 12년도 지방에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12년도 서울시 문제는 또 뭐라고 나왔냐면 상사, 동종 같은 말이에요. 문제 같이 보세요. 12번 문제를 같이 보면서 제 문제를 들으세요. 상사 또는 동료 직원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부 부서와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아주 비슷하게 나왔어요. 지방과 서울이. 그것도 답은 섭외자의 역할이었어요. 섭외자를 여러분들이 은근히 이 섭외자를 참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섭외자는 명확하게 개념 정의해 놓는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2번 문제는 12년 지방과 비슷하게 서울시도 섭외자로 답을 유도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13번 관리자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자, 1번 조직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올바른 행동을 수행하는 것. 1번 고충처리자 맞죠? 다른 말로 하면 문제 해결자, 위기수습자. 그쵸? 중요한 협상에서 조직을 대표한다. 자,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 대표자의 역할이에요? 협상자의 역할이에요? 앞에 협상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대표자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협상자의 역할이에요. 조직과 환경에서 기회를 찾고 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가. 다양하고 특정한 정보를 조직과 환경에서 찾는다가 핵심이죠? 그럼 모니터 역할. 부하 직원들을 동기유발하고 직원의 체험과 훈련을 담당하는 것. 지도자의 역할. 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민츠버그 네 가지 관리자 역할 범주 중 의사결정자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뭐죠? 너무 쉽죠? 그렇죠? 대변자의 역할이 정보적 역할에 들어가는 것이죠. 답은 5번인 거죠. 그 다음에 15번 카츠의 관리자의 기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우리가 카츠의 관리자의 관리 기술 세 가지 있었었죠. 개념적 기술, 인간적인 기술, 실무적인 기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은 인간적인 기술. 조직의 목적, 조직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 개념적인 기술. 자, 2번부터는 동그라미 앞에 개념적 기술의 동그라미, 3번에 인간적 기술 동그라미 하면 인간적 기술 동그라미 할 게 아닌지 틀린 거니까 경험, 교육, 훈련으로부터 습득되는 기술은 실무적인 기술이죠.